국내 증권회사 중에 한 군데인 삼성증권에서 고객 약 10,000명과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 설 세뱃돈으로 해외 주식을 산다면 학부모와 청소년으로 구분했습니다. 학부모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냐면 테슬라, 청소년은 애플을 선호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해외 주식 종목으로 테슬라가 40%예요.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 다음이 애플 27%, 그 다음에 엔비디아 7%, 그 다음 구글, 알파벳이 5% 순서였어요. 반면에 청소년은 자신이 직접 투자하고 싶은 해외 종목으로는 애플을 35%로 가장 선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이 23%, 그 다음에 테슬라가 20%예요. 그 다음 아마존은 7%로 4위에 올랐습니다. 청소년은 세뱃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예금과 주식 중에 40대 60, 주식을 60%, 예금을 40%, 주식을 더 선호한 것으로 6대 4로 집계됐습니다. 청소년 말이죠. 청소년의 경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차량 등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니까 10대고 그러니까 대부분 테슬라 생각을 안 하죠. 대신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등의 사용 빈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친숙하기 때문에 애플과 또 유튜브 알파벳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삼성증권의 고객의 자녀 계좌를 분석을 해본 결과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은 성인 투자자가 주로 선호하는 테슬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문에 응답을 한 청소년 가운데서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보유한 비율이 무려 43%나 됐어요. 거의 반 가까이가 주식 계좌를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절반은 부모가 계좌를 대신 운용을 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절반은 직접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기간입니다. 미국 상장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도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기간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 추정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나 역성장을 피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4분기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EPS 이 추정치가 전년 동기보다 3.9%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닝시즌의 개막 직전에는 월가 추정치는 마이너스 4.1%였어요. 근데 그보다 0.2% 정도 개선이 됐죠. 조금 올라왔어요. 월가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3분기 그때는 5.7% 마이너스예요. 그때 이후에 2년여 만에 S&P 500 기업의 실적이 역성장하는 일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2020년 때 그 3분기 마이너스 5.7%보다는 좀 올라왔죠. 마이너스 3.9%니까. 고물가, 고금리 이런 기업 실적을 짓누르는 악재가 있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추정치가 다소 상향 조정된 이유는 이번에 어닝시즌 초반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은행주들 지난주 S&P 500 기업 중에 약 39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중에 80%가 시장의 추정을 웃도는 성적을 냈습니다. S&P 500 기업, 500개 기업 기준으로 보면 실적 발표 때마다 보통 76%에서 82% 사이의 기업들이 시장의 추정을 웃도는 성적을 항상 냈거든요. 이번에도 비록 S&P 500개 기업 중에 30곳 10분의 1도 아직 발표 안 했죠. 그래도 벌써 80%가 시장 추정을 웃도는 성적을 낸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술주들 IBM,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인텔, 애플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이 어두워요. 월가에서는 지난해 낙폭이 과했던 기술주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조언들이 나와 있어요. 빅테크보다는 앞으로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유망하다는 분석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빅테크주들보다는 오히려 반도체주들이 더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꼽은 반도체 기업 관련 기업은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입니다.
TSMC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10% 이상 상승했어요.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TSMC뿐만 아니죠. 빅테크주들은 더 많이 떨어졌었죠. 다른 기술 관련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은 오히려 작았습니다.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 반도체 산업 이 특성상 TSMC의 현재 주가는 큰 상승 기회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전문 반도체 기업 온세미컨덕터도 유망한 주식에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TSMC나 온셈이나 이런 개별 종목보다는 우리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세미컨덕터를 보면 매출액의 40%가 자동차에서 28%는 산업재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두 분야 모두 반도체 수요가 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셋째 주, 지금 이번 주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 증시 상장자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긍정적이지 않을 전망으로 보이고 있어요. 특히 기술주 실적은 더욱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 중에서도 이제 속도 조절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고강도 긴축 유지를 시사하면서도 오는 2월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0.25%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몇 번 더 올릴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 그동안 작년처럼 그렇게 강행을 했던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스텝, 베이비 스텝이죠. 0.25 노멀 스텝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HSBC도 연준이 오는 2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데는 이견은 없어요.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해봐도 좋다. 다소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속도 조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장의 전문가들은 내년보다는 올 하반기에 속도 조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건한 매파, 연준을 돌려세우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들도 또 많이 있어요.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당분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있어야 한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NBC 뉴스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한 일부 강경파들이 여전히 금리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보이는 JP모건 CEO죠. 제이미 다이몬. 월급이 몇 번 말씀드렸어요. 37억. 어마어마합니다. 445개예요. 이 연간 이 월급이.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37억 원의 월급을 받아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몬.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 잡으려면 5%의 최저금리로는 부족을 하고 6%까지는 가야 한다라고 경고까지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강도가 약간 수그러들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2023년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지난 4분기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인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 사람도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높지만 올해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투자 생활에 참고를 합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